자, 입문 과정에서 계산 특강은 전국에서 유일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전국에서 최초로 시험을 쳐봤고요. 좋은 경험하시는데요. 자, 계산 문제를 막상 접해보니까 처음에는 답답했을 겁니다. 그죠? 막상 1교시 들어보니까 계산 문제가 희망이 생깁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이 많이 보일 거예요.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2번까지 봤고요. 3번 봅니다. 3번은요, 부동산 투자가 되고요. 자, 문제 끝에 보니까 투자 가치는 얼마인가? 투자 가치를 묻는 계산 문제가 돼요. 바로 공식과 연결합니다. 박스, 공식 보니까 투자 가치 이꼴 분자, 분모가 나와요. 공식 간단합니다. 공식이 이렇게 간단하면요, 점수를 거저 주는 겁니다. 분자가 장래 기대 수익입니다. 나누기 요구 수익입니다. 숫자를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요구 수익은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 들어는 보셨죠? 그럼 이때 이 흐름은요, 단어 3개 떠올려보자.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입니다. 결국 투자 가치를 묻는 것은 얘가 포인트예요. 얘를 찾아봐라. 얘가 포인트입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자, 첫 줄 매년 2천만 원씩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기대는 토지가 있습니다. 자, 수익 얼마예요? 2천만 원. 뭐만 남았다? 요구 수익률. 얘만 찾으면 돼요. 두 번째 줄. 시장에서 국공채 이자가 5%다. 얘가 바로 무위험률입니다.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무위험률이 5%입니다. 이어서 이 토지에 대한 위험 할증률은 3%다. 위험률 3% 나왔잖아요. 자료가 더 없죠? 없으면 얘는요, 무시하자. 그러면 요구 수익은 몇 프로입니까? 8%. 다 풀었네요. 따라서 2천만 원 나누기 0.08 하면 돼요. 얼마가 나와요? 2억 5천만 원 나옵니다. 2억 5천. 따라서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학급 문제, 점수를 그냥 주는 건데 얘도 출제가 됐죠. 기출문제. 언제? 13회 때 기출문제.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4번은요. 문제 끝에 보니까 기대 수익률 묻습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입문 과정 푼 적이 있어요. 단어 2개, 확률 곱하기 수익률. 따라서 박스, 공식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주어진 자료 확률 수익률을 통해서 자, 가중평균 즉 확률 곱하기 수입의 합으로 구한다. 풀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 봐요. 바로. 자, 그놈은 뭐라고 했죠?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합으로 가면 돼요. 문제 볼게요. 자, 가상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바로 표가 나와요. 자, 경제 변수가 비관적이면 불황이죠. 정상적이면 보통이고요. 낙관적이면 호황입니다. 이때 확률이요. 각각 20%, 60%, 20%. 수익률은요. 4%, 8%, 12%입니다. 자, 19의 문제를 조금 고쳤습니다. 그럼 그대로 표를 보면 답이 나왔지 뭐. 확률 곱하기 수익률 차례대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장이 비관적이다. 확률 얼마? 20%. 수익률 얼마? 4%. 시장이 정상적이면 확률 얼마? 60%. 수익률 얼마? 8%. 시장이 낙관적이면 확률 얼마?
20%. 수익률 얼마? 12%. 다 풀었네요. 그럼 이때 자, 모두가 퍼센트 나면요. 계산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때는요. 양쪽이 모두가 퍼센트이면 한쪽만 소수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0.2가 되고 그대로 곱하기 4%입니다. 한쪽만 소수로 고쳐주자 0.6이 되고 곱하기 8%입니다. 한쪽만 소수로 고치면 0.2가 되고 곱하기 12%가 돼요. 그래서 이대로 쭉 계산하면요. 바로 정답 납니다. 몇 프로가 나오던가요? 8%죠. 정답 8%.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죠. 그래서 앞에서 확률 곱하기 수익률 풀어봤잖아요. 얘는 괄호가 2개고 얘는요 괄호가 3개고 흐름 똑같이. 이어서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과 6번을 묶어주고요. 5번, 6번. 같은 문제예요. 뭘 묻는 거냐? 문제 끝에 보니까 자, 5번요.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몇 프로인가? 줄여서 지분 수익률. 오, 나왔죠. 지분 수익률.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숫자가 1개 나오고요. 분자가 숫자 3개야. 빼고 더하고 해서 숫자가 3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식 풀면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요거 묻는 문제가 5번과 6번입니다. 그럼 바로 공식 떠올리자. 박스 공식 봐요. 지분 수익률 이꼴 공식이 2개 나와요. 2개인데요. 자, 긴 공식만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긴 공식을 옮겨줘요. 지분 수익률 이꼴 분모가 지분 투자액입니다. 다음에 분자가 전체 순수익이었어요. 은행의 이자 비용 빼자. 그리고 가격 상승 더해주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다가 문제 보시고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바로 문제 봅니다. 자, 5번 문제가 언제 나왔습니까? 15회 때 중개법. 그러니까 중개법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말입니다. 자, 문제 봅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에 2,6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막 꼬이니까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총 얼마? 1억. 1억 투자하면요. 얼마 수익? 2,6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대요. 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어서 2천만 원은 내 돈, 자기 자본, 즉 지분으로 투자하고요. 나머지 8천만 원은 은행에서 이자율 20%로 빌려서 투자를 했대요. 이때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그러니까 1억 중에서요. 내 돈이 얼마? 2천만 원, 즉 지분입니다. 나머지가 은행이 빌렸죠? 8천만 원, 저당이 8천만 원입니다. 이자가 몇 프로예요? 20%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1년치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1,600만 원. 분석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숫자만 4개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넣겠습니다. 지분 투자액은 2천입니까? 8천입니까? 2천. 전체 순수익은 얼마? 2,600만원입니다. 1년치 이자가 얼마? 1,600. 가격 상승은 얼마? 자료가 없잖아요. 없으면 제로다. 그냥 생략.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얘가 1,000이 되고요. 분모가 2,000이네. 이꼴 0.5.
몇 프로? 50%.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다 들으셨죠? 그죠? 자, 계속 문제가, 자, 풀어도 뭐 여러분들이 느껴보니까 뭐 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지분 수익률.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공식만 알아버리면요, 계산 문제가 절대 부담 안 돼요. 자, 이어서 6번요. 6번 문제는 조금 복잡해요. 바로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이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하자. A하고 B의 지분 수익률 과제 두 개를 묻지. 두 개. 두 개를 물어요. 얘가 언제 15배. 자, 초과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A도 구하고 B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요 공식 떠올리시고요. 요대로 공식 떠올리시고. 자, 표를 봅니다. 표. 자, 주택이 A도 있고 B도 있는데 결국 지분 수익률을요. A도 구하고 B도 구하라 해서 둘 다 구하라. A 이꼴 B 이꼴 둘 다 구하라 이 말입니다. 공식 떠올리시고요. 표를 보고요. 이대로 숫자만 넣어주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첫 번째, 주택 가격. 둘 다 20억. 20억입니다. 다음에 자기 자본. 얘가 다른 말로 내 돈, 지분입니다. 얘가 딱 나오는 순간 아, 얘가 지분이구나. 분모가 되겠네. 감 잡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차익금이 나오고요. A주택은 내 돈이 20억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은행에 빌린 거 있다 없다? 없다. 차익금 당연히 제로가 돼요. B주택은요. 내 돈이 얼마? 2억이잖아요. 은행에 얼마 빌렸다? 18억 빌렸다. 차익금 18억. 이자가 몇 프로예요? 8%예요. 하면 이제 8% 곱하기 하면 이자가 나오겠지.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얼마요? 1억 4,400이 나옵니다. 다음에 순영업 소득입니다. 순수익입니다. 같이 2억, 2억이다. 이제 표 뭔지 아시겠죠? 표 분석했잖아요. 표를 보고 그대로 A도 B도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네. 그럼 지분은 같이 뭐 A는 20억, B는 내 돈이 2억이네. 그래서 A는 20억이 되고 B는 내 돈이 2억이다. 다음에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은 A도 2억이고 B도 2억 똑같네. 다음에 이자 비용 빼자. A는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면 뭐? 없다. 제로. B는 이자가 얼마? 1억 4,400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 가격 상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버리자. 무시하자. 만약 얘가 주어지면요. 표가 한 개 더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가격 상승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짜리 주택이 뭐 1억 올랐다. 1억 올랐다. 나와야 되거든요. 없으니까 뭐 제로다. 무시하면 돼요.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20분의 2 하니까 몇 프로? 10%. 분모가 2억이죠. 분자가 2억에서 1억 4,400 빼니까 얼마? 5,600만원입니다.
몇 프로 나와요? 28%입니다. 따라서 A는 10%, B는 28%. 결국 자 5번과 6번 비교합니다. 5번은요 15회 때 중개법에서 나왔고 6번 문제는요 15회 추가 시험 때 학교론 문제입니다. 얼마나 잘 나옵니까? 지분 수익률이. 그럼 보세요. 자, 한 개를 물어나 두 개를 물어나 항상 숫자는 달라도 공식은 불변. 공식은 불변. 예. 똑같은 공식입니다. 근데 공식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도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계산만 약한 사람은요 공식이 암기가 안 되고 공식 모르니까 못 푼단 말입니다. 공식만 알아버리면 계산 문제는요 빠르게만 푸시면 돼요. 결국 이렇게 한 개 물으니까 제가 분명히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대답했거든요. 자, 한 개 물으니까 학급이다. 한 개 물으면 학급이고 두 개 물으면요 시간이 배나 걸리겠죠. 시간이 배. 시간이 곱하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문제? 중급. 중급인지 아시겠죠? 중급은 별거 없습니다. 한 개 물으니까 학급이고 두 개 물으면 곱하기 이하 시간이 그러니까 중급이 되고요. 만약 세 개 물으면 어떻게 된다? 상급. 하시면 안 돼요. 예. 세 개 묻는다고 절대 상급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자 만약 세 개 물으면 어떻게 될까? 상급이 아니고요. 세 개 묻는 문제가 앞으로 영원히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만약 세 개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요 출전이 미친놈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는요 절대 세 개 묻는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개 묻는 것도 많이 묻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상급 했는데 도대체 세 개 묻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뭐 어떨 때 문제가 상급이 됩니까? 상급. 자 앞으로 이제 상급 문제 모의고사 경험합니다. 상급 문제가 뭐냐? 상급 문제는요 내가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공식을 알아. 그래서 문제를 푸니까요 공식 알고 문제 푸는데 시간이 10분에서 20분 걸려요. 한 문제 푸는데 이런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공식을 암기했는데 푸니까 자료가 복잡해가지고요. 푸는데 1, 2분에 푸는 게 아니고 10분, 20분 걸려. 그래서 실컷 풀었더니 실컷 답도 틀리더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상급이다. 무슨 말이죠? 풀지 말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나와요. 나오면요. 자 이런 문제, 상급 문제 세 문제 풀면 60분 지나가요.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상급 문제는요. 건드리면 시험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풀어도 틀려요. 이런 문제는 아예 풀지 말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덤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급은 깨끗하게 버리고 뭐 학급 문제 2개, 중급 2개만 딱 건지고 탁 패스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 문제를요. 욕심 다 내면요. 절대 합격 못해요. 깨끗하게 상은 버리세요.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에 문제 7번요. 자, 7번은 16회 때 나왔으니까 A 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비용 명세서를 이용하여 선영업 소득을 구하시오. 일단 표는 무시하고요. 선영업 소득 하니까 박스. 공식 바로 보자. 공식. 자, 공식 보니까 이거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다 공부했던 겁니다. 빼는 게 3개인데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기억나시죠? 그거야 그거. 예. 따라서 옮겨봅니다. 먼저 가능조소득이었어요.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도 해요. 여기까지가 유효조소득. 이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냅니다. 그래서 영업 경비 빼자. 그러면 선영업 소득입니다. 다음에 은행의 빚 갚자. 부채 서비스액 뺍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마지막으로 세금 내자. 소득세.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문제 풀기 전에요. 이제 29회 시험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숫자를요. 이거 전부 다 주고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 이 문제가 최고 A급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떠올려요? 빨리 풀어야지 빨리. 속도. 아니면요. 숫자를요. 이만큼 주고요. 선영어 수도 구하시. 얘는요. 좀 짧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요. 요 놈하고 요 놈만 나와요. 근데 요 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묻지? 세후가 아니고 순영업 소득 구하시오. 그래서 뭘 묻습니까? 얘를 묻잖아요. 얘를 물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표 보고 그대로 숫자만 딱딱 넣어주면 돼요. 한번 표를 봅니다. 유효 총 소득 얼마? 1억이죠. 그러면 얘가 1억이잖아. 뭘 빼면 되지? 경비를 빼야 되겠네. 맞습니까? 빼면 이제 정답이 나오겠네. 선영업 소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펴보니까 비용 항목이 7개 쭉 나옵니다. 7개. 그 이제 비용 되는 것만 전부 다 포함해서 계산하리 말입니다. 다시 재판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경비 항목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 여러 개. 그럼 잘 보세요. 자, 부채 서비스는 뒤에서 빼니까 경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들어가지. 다음에 소득세는 맨 마지막에 빼니까 경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럼 표를 딱 보게 되면 자, 소득세 안 들어가지. 맨 끝에 부채 서비세 얘도 안 들어가지. 딱 보이잖아요. 다시 공실과 불량부채는 앞에서 뺐잖아요. 얘는 경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그래,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앞에서 뺐고 뒤에서 빼기 때문에 경비 안 들어간대 말입니다. 그래서 표를 딱 보게 되면 소득세하고 부채 서비세 요거는 경비가 아니다. 나머지 자,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재산세. 자, 우리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다면요. 이때 운영 경비하게 되면요. 운영하게 되면 첫 번째 관리비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보험료 넣잖아요. 맞죠? 수도료, 전기료 들어가죠. 여러분들 만약 건물 갖고 있으면 재산세, 보유세금 내야 안 내요? 운영하면요. 반드시 재산세 내야 됩니다. 이것도 경비 들어갑니다. 그럼 이 5개가 합하니까 얼마? 4,800이죠. 순영업 소득 얼마? 5,200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이거는 문제가 또 이것도 학급인데 학급. 알고 보면 이것도 문제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다음에 8번과 9번입니다. 8번, 9번을요 서로 묶어줄래요. 따로 보시면 곤란하고요. 얘는요 같이 묶어서 비교하는 게 좋아요. 8번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오고 9번은요 첫 줄 보게 되면 허퍼의 상권 분석 모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따로 보는 것보다는 같이 비교합니다. 8번은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구 번 문제는요. 허퍼의 상권 분석 모형 또는 확률 모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매 인력 법칙을 이렇게 응용하고 수정 보완한 것이 허퍼의 확률 모형과 거의 비슷해요. 이 두 가지가 어디서 공부하느냐? 나중에 입지 선정 이론에서 특히 상권 이론,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상권 이론.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반드시 도시가 나와요. 따라서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이론입니다. 반면에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도시가 아니고요. 점포, 상점이 있죠.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율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단위로 하면 소매 인력 법칙, 점포, 상점을 단위로 하면 확률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8번은요. 얘가 8번이잖아요. 그림 보세요. 동그라미 3개 있죠. 그림 보시면서 도시가 나와요. 상점이 나와요. A 도시, B 도시, C 도시, 도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매 인력 법칙이고. 다시 9번 그림 보게 되면요. 그림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 그림인데 그림에서 자 도시가 나와요. 매장이 나와요. 기존 매장, 신규 매장, 매장 점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차이점이 있대 말입니다. 다시 자 그냥 계산 문제 풀면요. 이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 계산 문제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론이 뭘 말하느냐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 봅니다. A 도시가 있어요. B 도시가 있어요. 참고로 A 도시와 B 도시는 크기가 똑같고 인구수가 똑같습니다. 같은 크기예요. 같은 크기라면 한가운데에 C라는 동네가 있네. 만약 두 개의 도시가 똑같다면요. 끌어당기는 힘은요. 자, 이렇게 반반씩 똑같이 끌어당긴다. 맞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반반씩 똑같이 끌어당긴다. 이거 바로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바꿨어요. A 도시가 이만큼 크대요. 훨씬 큽니다. 여기다가 서울 집어넣죠. 서울입니다. 그럼 B 도시는요. 수원이다. 서울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 서울은요. 인구 1000만 넣을게요. 수원은요. 인구 100만 넣을게요. 인구로 본다면요. 서울이 1000만이야. 수원은 100만이야. 서울이 몇 배나 더 크다? 10배나 크죠. 그럼 10배나 크고 덩치가 크니까 많이 잡아당기겠네.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서울이 10배나 크니까 이렇게 10대 1로 이만큼 많이 잡아당기겠지. 여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돼. 그래서 이 도시가 10배나 크면요. 10배나 많이 잡아당기는데 루트 10만큼 많이 잡아당긴대요. 2배나 크면 루트 2, 3배 크다 루트 3. 얘가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있잖아. 요거. 요 물음표를 구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두 번째 박스 공식 봐요. 반론 박스 보니까 분자 분모, 고객 협의입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분자가 인구수가 되고요.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다.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음에 허프의 확률명은 도시입니까? 상점입니까? 상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쭉 나가니까 홈플러스가 있어요. 또 가다 보니까 이마트가 있어요. 또 가다 보니까 롯데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상점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3개가 있다. 그럼 이제 점포가 3개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어디로 갈 확률이 가장 높을까? 이가 확률명입니다. 점포. 가장 기본 이론은요. 만약 3개 매장이 면적이 똑같으면요. 여러분들은요. 먼 데 가요? 가까운 데 가요? 예, 가까운 데 갈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상식이잖아요. 다시 3개가요. 거리가 똑같아. 거리가 똑같으면 매장이 큰 데 간다, 작은 데 간다. 큰 데 갈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얘가 바로 확률명입니다. 그럼 이제 자 면적이 똑같으면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데 가려고 해요. 거리가 똑같으면 같은 거 하시면 큰 데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바꿔볼게요. 얘가 면적이 5천이다. 5천 제곱미터. 얘는요 8천이다. 얘는요 4천이다. 면적이 다르잖아요. 거리가요 3km 떨어졌다. 얘는요 3.5km 떨어졌다. 얘는
2km, 3.5km 떨어졌다. 얘는요, 뭐 2.5km 떨어졌다. 면적도 다르고 거리가 다르면 판단이 어렵잖아. 이때요, 이제 이 유인력 있죠, 흡인력. 요거 구하는 것이 바로 허퍼의 확률 모형입니다. 확률 모형.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말이에요. 이때 쓰이는 공식이 이제 박스 보세요. 박스. 따라서 고객 유인력 이꼴 분자가 매장 면적이 나와요.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 돼요. 공식이 비슷비슷합니다. 보세요. 도시니까 그 도시 인구수가 나와야 되겠지. 상점, 점포니까 이 상점의 매장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분모는 거리 제곱, 거리 제곱. 비슷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때 이 제곱은요. 그대로 이성, 제곱을 말하고요. 이때 이 제곱은요. 수학적으로 이성이 아니고 얘가 바로 나와 있죠. 공간 마찰계수.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공간 마찰계수이다. 자, 이때 공간 마찰계수 요 놈은요. 학자들이 또는 출제원들이 0을 주기도 하고 1을 주기도 하고 2를 주고 3을 주고 주기 나름이거든요. 그럼 이제 0을 주면 0성, 1을 주면 1성, 2를 주면 2성, 3을 주면 3성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게 2성이거든요. 2를 줘요. 가장 많은 게 2니까 뭐 2성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2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요. 마찰에서 1이다면요. 그대로 뭐 1성 문제 아시겠죠? 여지껏 우리 시험은요. 뭐 2만 나왔지 뭐 1성, 3성 안 나왔대 말입니다. 계속 마찰계수가 2다, 2성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로 2성을 쓴대 말입니다. 이렇게 공식이 이제 원리를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 봐요. 문제 봅니다. 8번요. 도시 A와 B 간에 도시 C가 있다. 자, 요 문장은요. 이렇게 말해요. 도시 A가 있어요. 도시 B가 있어요. 요 사이에 C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많이 풀면요. 저절로 문제 딱 보자마자 이 그림이 딱딱딱 그려집니다. 처음이니까 생소하지만은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자면 도시 C로부터 A하고 B의 인구 유인비를 구하시오. 이 말은 보세요. 도시 C로부터 A까지의 끌어당기는 힘 구하고 B까지 끌어당기는 힘 구하라 해서 요것을 각각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림 보고 불러줄래요. A가 인구 몇만 명? 7만 명.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B가 몇만 명? 42만 명. 거리가 몇 킬로? 20킬로. 그러니까 인구수가 7만, 42만. 거리가 10킬로, 20킬로. 더 없잖아요. 공식 대입하기 얼마나 좋아요. 대입합니다. 이대로 대입해요. A부터 구하자. 인구가 얼마? 7만.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0의 제곱, 10의 제곱 넣어주면 돼. 계산해도 되고 암산해도 되고요. 얼마 나옵니까? 700이 나옵니다. 다시 B 구하자. 인구 얼마? 42만. 거리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입니다. 얘는요, 얼마나 가면요? 1050이 나와요. 그래서 공식 대입하니까 A가 700이 나왔고 B가 1050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합해서 총 얼마? 1750이잖아요. 합하면 전체가. 그럼 다시 응용합니다. 만약, 자, C가 인구가 1750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A로 몇 명이 가겠다? 700명. 700이 A로 간대 말입니다.
그러면 B로 몇 명이 간다? 1050명이 간대 말입니다.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1750이면 700은 A로 가고 1050은 B로 간대. 요거 비율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A, B를 구하죠. A 도시. A 도시는요, 전체가 요거잖아요. 700 더하기 1050이 전체가 되고요. 그 중에 몇 명이 A로 가지? 700명. 그러면 이제 A로 갈 확률, 비율로 합니다. 다음에 B 구하자. B는요, 전체가 700 더하기 1050입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B로 간다? 1050. B는 1050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숫자가 나와요. 요거 묻잖아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되지? 0.4. 몇 프로? 40%. B는 얼마가 돼요? 0.6. 60%입니다. 따라서 정답 A도시 40%, B도시 60%.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도요. 반복만 계속하면요. 이 문제는 쉬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반복만 하면요. 다음에 문제 9번요. 자, 9번은 허퍼의 확률문입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아래 그림을 보고 허퍼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의 수를 추정하시오. 무슨 매장? 신규 매장. 괄호 단 마찰 개수가 얼마? 2니까 몇 성? 2성. 그리고 그림 나옵니다. 얘가요 기존 매장이고요. 얘는요 신규 매장. 문제는 무슨 매장? 신규 매장 묻죠. 이것의 이용객 수를 구하시오. 요거 묻잖아요. 신규 매장. 불러줘요. 기존 매장은 면적 얼마? 12,000원요. 12,000원. 거리가 몇 킬로? 2킬로. 신규 매장은 면적이 얼마? 9,000요. 거리가 얼마? 3킬로. 그러니까 매장 면적 나왔고 거리 나오면 다 똑같은 거지 뭐. 근데 여기서 인구가 몇만 명? 4만 명. 자, 이 문제는 뭐냐? 얘가 인구가 4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규 매장으로 몇 명이 이렇게 이용할까요? 요거 이용객 수를 묻잖아요. 몇 명이 갈까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매장 구하자. 공식 대입합니다. 매장 면적 얼마? 12,000. 이때 고로 단서에서요. 공간 마찰 개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니까 몇 성? 2성. 그래서 2의 2성. 그래서 2의 2성입니다. 이것도 암산한데요. 3,000. 다음에 신규 매장 면적 얼마? 9,000. 거리의 몇 성? 2성이죠. 3의 2성입니다. 얘도 암산한데요. 1,000. 따라서 기존 매장 3,000 가고 신규로 1,000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합하면 4,000이죠. 합하면. 그러면 합하면 4,000이면요. 얘는요. 얼마가 되겠다? 4분의 3. 얘가 4분의 3이 간다는 말이 돼요. 75%. 얘는 4분의 얼마? 1. 25%입니다. 그래서 결국 4분의 3이 이렇게 가고 4분의 1이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장 이용객 수는요. 얼마가 간다? 4분의 1이 간다. 다른 말로 25%. 몇 명? 10,000명. 정답 10,000명입니다. 정답 1번. 참고로
올해 시험 28회 시험은요. 요 문제가 나왔어요. 요 문제가요. 그리고 얘는요. 작년 27회 요 문제가 나왔어요. 봐요. 27회, 28회 자꾸 나오잖아. 자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봅니다. 10번요. 자, 10번은요. 다음 표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뭘 묻지? 입지 개수. 나왔네요. 요거. 입지 개수. 앞에서 풀었어요. 입지 개수도 4줄짜리 분자 분모. 묻는 것이 입지 개수예요. 입지 개수. 그러면 또 아래 박스 공식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암기하면요. 또 이해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공식이 이론적으로 뭘 말하는지 먼저 안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박스 공식 보면서 이 공식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입지 개수예요. 얘가 뭘 말하느냐? 줄여서 LQ가 되고요. 그러면 공식 보니까 분자 분모인데요. 보고 불러줘요. 분모가 전국입니까? 지역입니까? 전국. 전국 동그라미. 분자가 전국입니까? 지역입니까? 지역. 지역 동그라미. 끝. 이것만 떠올리면 돼요. 따라서 입지 계산되면 항상 전국에 대한 지역비율입니다. 전국에 대한 지역비율이다. 어떤 비율? 특정 산업 비율입니다. 전국에 대한 지역의 특정 산업 비율이 바로 입지 계수가 돼요. 예를 들면 자, 이때 이 특정 산업을 자동차를 집어넣자.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최고 많이 만든 도시니까 뭐가 떠올라요? 예, 울산. 결국 울산은요. 자동차가 전부 다 울산을 먹이 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울산은요. 자동차가 특화된 산업이다. 낙후된 산업이다. 굉장히 발달이 된 특화 산업이고 수출 산업입니다. 그러면 울산은 자동차가 발달되기 때문에 자 전국의 자동차의 평균 비율이 납니다. 전국의 평균치가 50 잡을게요.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평균치가 50이다. 울산은요. 자동차가 특화되기 때문에 이보다 숫자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동차가 발달이 됐는데 작아? 훨씬 크지. 훨씬 커요. 그래서 전국이 50이면요. 울산 지역은 자동차가 너무 발달했으니까 90이다. 얘가 울산 지역입니다. 전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발달이 됐단 말입니다. 불러줘요. 얼마? 얼마요? 1.8. 이 말은 울산은 자동차 산업이 전국 평균치보다 1.8배나 특화되었다, 발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론, 입지 계수가 LQ가요.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특화 산업이다, 낙후 산업이다. 특화 산업입니다. 다른 말로 수출 기반 산업입니다. 비교합니다. 울산 대신에 자 대전을 집어넣자. 대전은요. 자동차 공장은 전혀 없습니다. 대전은 거의 소비도시. 자동차가 산업은 발달되었다. 낙후되었다. 낙후되었단 말입니다. 대전은요. 자동차 공장이 없으니까 전국 평균치도 밑돈다 이 말입니다.
하면 50이 안 돼요. 여기다가 30을 집어넣을게요. 얘가 대전입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0.6. 그럼 대전은요,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었다, 낙후되었다? 1도 안 되잖아요. 전국 평균치가 안 돼요. 결론, 입지 계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특화 산업이다, 낙후 산업이다? 낙후 산업입니다. 다른 말로 비수출 기반 산업입니다. 비수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 계수가 뭔지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공식을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을. 다시 도절짜리 공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계산 문제는 언제나 4줄. 언제나 4줄입니다. 왜? 얘가 비율이니까. 얘가 비율이니까요. 다시 전국의 특정 비율은요. 분모가 분모 전국이죠. 그러니까 전국이고 전국이 되고요. 얘는 바로 지역이고 지역이지. 4줄짜리 공식도 뭐 전국과 지역만 딱 돌리면 다 푼 겁니다. 그럼 다시 분모는요. 전국의 총 고용 인구가 되고요. 분자는요.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가 돼요. 다시 지역도 분모는 총 고용 인구가 되고 분자는요.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가 된다. 얘가 4줄짜리 공식입니다. 분모가 뭐 전국, 분자는 지역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면 돼요. 자, A 지역 있고 B 지역 있고 전국이 나옵니다. 부동산 산업이 있고요. 기타 산업이 있고 전체 산업이 나와요. 자, 숫자가 100, 200, 300이죠. 100, 200, 전체가 300이 되고 400, 200, 600입니다. 합치니까 500, 합치니까 400, 합치니까 900이 나오네요. 표가 나왔습니다. 문제 봐요. 다음 표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 계수를 구하래요. 어떤 지역요? A 지역의 어떤 산업이다? 부동산 산업입니다. 이것의 입지 계수를 구하시오. 다시 불러보면서 A 지역의 어떤 산업? 부동산 산업입니다. 그러면 B는 묻는 게 없잖아요. 캔슬. 버리고. 다시 표를 딱 보면서요. 전국이 나왔지. 전국은 무조건 분자입니까? 분모입니까? 분모. 하면서 얘를 딱 보자마자 뭐 분모 딱 떠올려. 분모. A는 지역이니까 뭐지? 얘는 뭐 분자. 표를 딱 보자마자 전국은 분모, A 지역은 분자. 감을 딱 들립니다. 이런 문제는 표를 딱 보자마자 쫙 보면 필이 팍팍 꽂혀야 됩니다. 이제 분모, 분자 비교됐잖아요.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숫자 넣겠습니다. 전국은 총 얼마? 900. 부동산 산업은 얼마? 500. 분모 끝. 다음에 A 지역은 총 얼마? 300. 부동산 산업은 얼마? 100. 공식만 알고 표에다가 그대로 뭐, 자, 전국과 지역만 딱 집어넣으면 끝나버리지. 그래서 4줄짜리 공식이 나왔잖아요. 뭐 한다? 약분. 몇 분의 1? 약분 얼마?
9분의 5. 다시 분모가 얼마가 돼요? 15. 분자가 얼마가 돼요? 9. 다 풀었네요. 얼마가 나옵니까? 0.6이 나와요. 정답 0.6. 그럼 A직은요. 부동산 산업은 0.6이 나왔다면요. 특화 산업이다. 낙후 산업이다. 낙후 산업이다. 까지 이해하셨잖아요. 자, 이상 문제요. 10문제 다 풀었는데 틀림없어요. 자, 1년 뒤 내년 시험도 오늘 10문제에서요. 무조건 2문제, 3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문제 무조건 받아먹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1월달부터 공식 암기하고요. 반복하시면요. 계산 문제 별거 없습니다. 계산 문제 입문과정에서 충분히 흐름 다 짚어드렸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다음 주 진도 안내하고 마칠게요. 자, 다음 주는 이제 8주차. 8주. 마지막 수업입니다. 수업 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남은 게 3방식입니다. 그래서 입문서에 감정평가 3방식 있죠. 많이 어려워요. 다음 주 입문 기초를 잡아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